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형네 집을 입에 달고 살고 시동생을 자꾸 우리 집으로 보내려고 한 어느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 계획은 아주 간단했더군요. 시동생을 저희 집에 눌러 앉히려는 심산이었거든요.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6년 만인 작년에 서울 외곽에 집 한 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열심히 해서 만일 남편이 열심히 해서 집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면 시동생 얼마든지 저희 집에 묵게 할 수 있지요. 만일 그랬다면 형네 집, 당신 아들 집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시어머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이 집 사는데 남편 돈 한 푼 내놓지 않았었습니다. 친정 도움 받았고 제가 대출 받았고 그리고 계약금도 제 돈으로 다 지불했었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자도 제 통장에서 나가고 있고요. 당시 집을 알아보고 이 집으로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을 때 그땐 남편도 수중에 좀 돈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금이 아니라 주식이었죠. 아, 주식 이야기만 하면 지긋지긋한데 아마 저뿐만 아니라 주식의 주자도 듣고 싶지 않으신 분들 여러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분명히 집을 계약할 예정이니 가지고 있는 주식을 좀 정리하라고 일러두었는데 그런데 돈을 줘야 하는 시점이 점점 다가오는데 남편이 이런 방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더니 억장이 무너지는 말을 하더군요. 자기야, 정말 나도 잘 해보려고 한 거였는데, 이게 일주일 사이에 완전 폭락이 되었어. 정말 이럴 주식이 아니거든? 정말 미치겠네. 정리하려고 했는데 딱 일주일 정도만 더 끌어모으고 분명히 빼려고 했는데, 그런데 말이야, 완전 파산 직전이야. 내가 확 죽을까? 나 정말 죽고 싶다. 자기한테 너무 미안해서. 확 죽이고 싶었습니다. 아니면 제가 죽던지요. 원래 무책임한 사람은 아닌데 주식에 한해서는 사람이 똥인지 된장인지를 못 가리고 구분도 못하고 암튼 똥멍청이가 되는 인간이었습니다. 결혼 6년 내내 그랬었죠. 한 번 봐주고 또 봐주고를 여러 번. 그때 아작을 냈었어야 했는데 결국 큰일 앞두고 또다시 돈이 없다고 하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은 화도 안 나더라고요. 그냥 무념무상 딱 이 말이 정답일 것 같습니다. 결국 저는 제 돈을 탈탈 털었고 어쩔 수 없이 친정 아버지에게 가서 무릎 꿇고 차용증 쓰고 돈을 빌렸고 그리고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제 명의로 대출 받았고 제 돈 몽땅 들어갔고 친정 아버지 돈까지 들어갔으니 아파트는 제 명의로 했지요. 남편 당연히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게 살살거리며 이렇게 좋은 집에 살게 해줘서 우리 마나님께 항상 감사드린다고 충성을 다하겠다고 너스레를 떠는 인간이었습니다. 왼수 같은 남편이었지만 그래도 제 성격 다 받아주고 자기 잘못하면 자존심도 없이 무릎 꿇어대는 인간이라 그냥 다들 그러하듯 또 용서를 하고 한숨이 나올 지경이었지만 버릴 수도 없고 남 집어주면 욕먹을 것 뻔하니 그냥 데리고 산다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이사를 했습니다. 오로지 저의 힘과 그리고 친정 아버지의 힘을 빌려서요. 이사를 하고 난 뒤 자주 오시는 시어머니 정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좋은 집에 사니 당연히 보고 싶으시겠죠. 그리고 연세 드신 분께 이 집을 어떻게 사게 되었는지 속속들이 말할 필요 없다 생각했기에 남편 덕이다. 남편이 성실하게 살아서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게 된 것이다. 이렇게 남편을 띄워주기까지 했었습니다. 내 남편 내가 흠 잡아 뭐 할 것이며 내 남편의 엄마인 시어머니 앞에서 깎아내려봤자 뭐 좋은 꼴 보겠습니까?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이셨나 보더라고요. 아주 그냥 저희 집을 당신 안방 드나들듯이 오시는데 그래도 한때 이거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집에서 평생을 사셨던 분이었는데 이 정도는 이해해 드리는 게 며느리 도리이다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시어머니는 시동생을 자꾸 저희 집에 불러들이는 겁니다. 시동생은 강남의 어느 오피스텔에 살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닌데 강남의 오피스텔에 살길래 형수로서 몇 번 말을 하긴 했었습니다. 돈 버리지 말고 시어머니 집에 들어가 사는 것이 어떠하겠냐고요. 이해할 수 없는 게 처음 강남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곧 죽어도 강남에 살아야 한다는 뭐 그런 협약이라도 맺는 걸까요? 시어머니 하남 사시는데 그곳으로 들어가라고 하니 하남 지리에 익숙하지도 않고 경기도권은 자기랑 맞지 않다고 하더군요. 강남의 분위기도 그렇고 생활권도 그렇고 이미 자기는 강남에 익숙해진 사람이라나요? 말 그대로 허세 장렬인 시동생이었죠. 암튼 강남 스타일의 시동생은 경기도권을 우습게 보는 사람이었고 절대로 죽어도 하남에는 못 들어가 산다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 몇 년 참 힘들었잖아요. 돈벌이 넉넉하지 않았던 시동생은 결국 강남을 떠나 다른 곳에 오피스텔을 얻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시어머니가 자꾸 저희 집에 불러들이는 겁니다. 처음 강북에 집을 산다고 했을 때도 어찌나 콧방귀를 끼던지 누가 들으면 강남 한복판에 50평대 집에 사는 사람인 줄 알겠더군요. 자긴 절대로 강북에는 집을 안 사겠다부터 시작해서 절대로 자기는 형네 집에 갈 일 없다 했는데 시어머니 부름에 쪼르르 하고 저희 집을 들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절대로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가진 않아요. 잠자리가 불편해서 꼭 당신 집에서 주무셔야 한다고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기 한 서너 시간 전에 시동생을 저희 집에 불러서는 꼭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다 들으라는 식으로 큰 소리로 말이죠. 자고 가. 형네 집 방도 많잖아. 여기도 충분히 출근할 수 있잖아. 형네 집 좋지? 강북이라고 해서 네가 형네 집 무시했었는데 엄청 좋지. 빈 방 많으니까 자고 가. 피곤하게 집에 가지 말고. 그리고 요즘 대중교통 이용하다가 코로나 걸려. 그러니까 자고 내일 아침 일찍 형수한테 밥 얻어 먹고 여기서 출근해. 우리 둘째 아들 얼굴 상한 것 봐. 완전 애기 피부였는데. 얘, 얼른 네 시동생 차례 좀 봐줘라. 애가 혼자 살면서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해 그런지 얼굴이 점점 상한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아저씨 소리 듣겠네. 얼른 일찍 자. 얼른. 엄만 갈 테니까. 형네 집인 건 맞으니까 자고 갈 수 있지요. 그게 뭐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횟수가 많아도 너무 많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시어머니가 원하니까 그리고 오해를 단단히 하고 있는 게 저도 원하는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준다는 시동생의 태도였습니다. 정말 꼴사 나왔거든요. 시어머니 저리 이야기하시는데 어느 며느리가 안 돼요. 자고 가지 말아요. 얼른 어머니 일어날 때 같이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세요. 할 수 있을까요? 보통의 시동생들이 형네 집에 와서 자주 자는 것도 아니고 아주 특별한 날만 그리할 텐데 어느 며느리가 저런 소리 시어머니가 했다고 버럭하면서 자고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겠나요? 아마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겠지 하면서 네 그렇게 하세요. 얼른 자리 봐드릴게요. 인사차로 그리 말하지 않을까요?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 시어머니 저리 말할 때 그렇게 하라고 지금 강남으로 넘어가기엔 시간이 좀 늦은 것 같다고 내일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가까운 지하철이나 아니면 직장 근처에 내려주겠다고 말을 했었죠. 그게 배려이고 그게 가족 간의 예의였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예의 없고 배려였는데 그들은 그걸 인사차가 아닌 진심으로 받아들인 것 같더군요. 보통의 사람들도 다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 시어머니나 시동생이 유독 염치가 없는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말귀를 알아먹으면서도 못 알아먹는 척 이렇게 하면 염치가 없는 짓이라는 거 상식 있는 사람이면 알만도 한데 모르는 척하는 그 방식 아마 올림픽 있으면 금메달 싹쓸이 할 겁니다. 시어머니 또 어김없이 시동생을 저녁에 저희 집에 부릅니다. 그렇게 강북은 싫다 하던 시동생은 시어머니가 부르면 툴툴대면서 저희 집 초인종을 누릅니다. 또 자고 가겠죠. 도대체 언제까지 저 짓 하려고 하는지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시어머니 제 눈치를 살살 살피시더군요. 그러면서 주방에서 저녁을 하고 있는 저를 곁눈질하면서 시동생에게 말을 했죠. 여기서 출근하는 거 어렵지 않지? 지하철도 잘 되어 있으니까 안 그래? 뭐 멀진 않지. 경기도권은 아니니까. 아, 피곤해. 왜 자꾸 오라는 거야. 나 오늘 집 알아보려고 했었는데 엄마가 불러서 왔잖아. 나 얼른 집 구해야 해. 지금 사는 곳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엄마가 물어보는 거야. 아니 이놈아. 형 집에 있는데 왜 쓸데없이 돈을 써? 그냥 여기 살아. 네 형수도 별말 안 하잖아.
네가 사람 불편하게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집이라니까 그래. 일찍 출근해서 늦게 들어와서 잠만 자는 곳인데 한 달에 100만 원씩 집세를 낸다는 게 말이나 돼? 그동안 네가 알아서 하겠지 생각했었는데 너 돈 안 모아? 결혼 안 하냐고. 어느 여자가 집 한 칸 살 돈 없는 남자를 좋아라 하겠어? 그냥 여기 살아. 네 형이랑 형수도 반대 안 할 거야. 많이 불편했으면 진지게 얘기를 했겠지. 안 그러니 얘야? 아니 엄마 내가 불편해. 다른 사람이랑 같이 사는 거 내가 불편하다고. 왜 엄마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래? 형수 곤란하게. 그리고 이번엔 싼 곳으로 갈 거야. 논현동에 반지하 있는데 거긴 8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 거기로 갈 생각이야. 형수님, 여기서 살 생각 없으니까 걱정 마세요. 이놈의 새끼가 엄마 말을 못 알아먹고 있어. 80만 원? 반지하? 너 미쳤니? 결혼하기도 전에 폐병 걸리고 싶어서 그래? 형네 집에 있는데 왜 네가 반지하로 들어가? 그리고 형수가 불편할 게 뭐가 있어? 네가 사람 불편하게 하래니? 그냥 동생 데리고 있는 거다 생각하고 같이 살면 되지. 여기 형 집이야. 네 형 집이라고. 네 형이 산 집인데 자기 동생 하나 못 걷어 주겠어? 그러니까 잔말 말고 그냥 여기 살아. 집 구한다 소리 하거나 반지하 들어간다고 하면 엄마 확 죽어버릴 거야. 엄마 죽는 꼴 보고 싶으면 그렇게 해. 왜 멀쩡한 집 놔두고 쓸데없는 곳에 돈을 쓰려고 해? 아, 정말 불편한데. 엄마가 원하는 게 정말 그거야? 내가 반지하로 들어간다 하면 엄마 속상해 할 거야? 아, 그럼 어쩔 수 없네. 엄마 말대로 해야지. 형수님, 저는 정말 이곳에서 살기 싫은데 엄마가 원하니까 엄마가 소원이라고 하니까 사는 겁니다. 아하하, 사랑 입장 난감하게. 잘 부탁드릴게요. 두 모자가 저런 소리할 때 저는 된장찌개를 끓이느라 호박을 숭덩숭덩 자르고 있었습니다. 두 모자가 나누는 대화를 들으면서 내가 저 두 모자에게 놀아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 눈치를 살살 살피면서 목소리를 크게 했다 작게 했다는 시어머니, 그리고 자긴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시동생. 정말 웃기는 짬뽕들이었습니다. 제 의견 따위는 중요하지 않더군요.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했으니까요. 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꾸할 수가 있겠어요? 시어머니 시동생한테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아니면 잘 부탁한다는 시동생에게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꺼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잡을 수 있고 제가 한 소리를 할 수 있는 인간은 오직 남편뿐이었습니다. 남편 하나만 죽어라고 치다 보면 이 모든 일들은 해결이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다른 시댁들과 언성 높이고 싶지 않았기에 저는 일부러 더 크게 채소들을 썰어댔고 더 큰 소리를 내며 주방 식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은연중에 시위를 하고 있는 동안 남편이 돌아왔고 남편은 웃으면서 또 와 있는 거냐 하더군요. 누가 보면 다 같이 사는 줄 알겠다며 실없는 농담을 하면서 말이죠. 와, 또 와 있었네. 같이 사는 줄 알겠어. 그런데 좀 너무한다. 우리 마나님은 주방에 있고 시어머니랑 시동생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있고 시집살이 시키는 거야 뭐야. 하하하하. 자기야, 나 얼른 씻을게. 다들 밥 안 먹은 거죠? 밥은 아직 안 먹었고, 지금까지 어머니랑 도련님이 이상한 이야기를 했어. 자기도 알고 있었어? 도련님 여기서 살기로 했다는 거? 응? 그게 무슨 소리야? 제가 왜 여기서 살아? 시어머니와 시동생 대화 나눌 때 아무 말 않고 있었던 저였는데, 남편 들어오자마자 그 이야기를 꺼내니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조금 벙찐 얼굴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오직 남편의 얼굴만 빤히 쳐다봤습니다. 과연 남편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우리 아들이고 우리 형인데 당연히 우리 편을 들어주겠지. 라는 눈빛을 보내면서 말이죠. 자기도 몰랐구나. 아까 어머니랑 도련님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살기로 결정을 했더라고. 도련님 지금 오피스텔 빼고 논현동에 있는 반지하로 들어간다 하니까 형 집에 있는데 왜 쓸데없이 돈을 쓰냐고 하시더라고. 이곳에서 지내면서 돈 모아 장가가라고. 자기 생각은 어때?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할 말이 없네.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남편은 시어머니와 시동생에게 쓸데없는 돈이 아니라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서 왜 집안 분위기를 망치는 것이냐고 했습니다. 장난이지 않냐고. 정말로 이 집에서 살 생각을 하는 거냐고. 시어머니와 시동생에게 되물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 그러시더군요. 아들 집인데 네 집인데 왜 동생을 거두면 안 되는 것이냐고요. 너 왜 그러냐? 네 집이면 네 동생 집이나 다름없는데 왜 그렇게 쩔쩔매? 니들 둘이 돈 모아서 산 거잖아. 물론 며느리 집도 되는 거지만 네 집이잖아. 그럼 사정 어려운 동생 데리고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 네 동생 장가 안 보낼 거야? 그래서 돈 낭비하게끔 살게 할 거야? 영원히 데리고 있으라는 것도 아니고 당분간만 그리 하라는 건데 네 집이야. 왜 당당하게 이렇게 하자라고 마누라한테 말을 못하니? 아니지. 솔직히 여기 은행집이나 다름없는 거잖아. 그런 네 집도 아니고 며느리 집도 아닌데 이 집안의 가장 어른인 내가 이렇게 해라라고 명령을 내렸으면 따라야 하는 거 아니니? 우리 집안의 지분은 내가 대부분 가지고 있는 거잖아. 지분대로 해. 지분대로. 지분대로 하자는 시어머니 말에 불쑥 생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과연 우리 집의 지분은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것을요. 제 돈과 친정 아버지 돈 그리고 은행 돈 빌려서 이 집 샀습니다. 앞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남편 돈 들어간 거 없어요. 물론 돈의 액수로 따져 지분을 따지자 하면 은행이 가장 크겠죠.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제 지분도 어마어마하거든요. 방방 뜨는 시어머니를 남편은 진정을 시켰고 좀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하자 했습니다. 그리고 내 집이네 형 집이네 라는 말 하시지 말라고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가만히 계시라고 했죠. 꼭 그런 분들 있죠. 제발 아무 말 말라 하면 더 말씀하시는 분들. 바로 저희 시어머니가 그런 분이셨습니다. 별일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하겠다 하면 될 것을 남편이 얼마나 제 눈치를 보면 저렇겠냐고 가만히 있는 저를 비난을 하시더군요. 어머니, 이 집 제 거 아니에요. 명의도 저 사람 거고. 그리고 이 집 살 때 제 돈 한 푼도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머니 그만 좀, 그만하세요. 왜 벼랑간 이러세요? 사람 당황스럽게. 왜? 네 것이 아니야? 네 명의로 안 했니? 허, 네 명의 아니고 제 명의니? 우리 아들이 며느리 눈치를 정말 많이 보고 사는구나. 자기 집 명의도 마누라한테 내어줄 정도면 뭐가 벼랑간이야. 나는 니네 집 살 때부터 생각하고 있었어. 다 모여서 살면 좋을 것 같다고. 시어머니까지 아들 집에 들어온다 하면 며느리가 기염할 테니 나는 그만두더라도 둘째 놈은 네가 좀 데리고 있길 바랬다. 한 푼도 안 들어갔다고? 그게 말이 되니? 어떻게 이 집 사는데 너의 공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어? 네 지분이 없다는 게 말이나 돼? 예, 네가 일전에 그러지 않았니? 다 우리 아들 떡이라고? 그런데 지금 이놈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네, 어머니 맞아요. 다 그이 덕이긴 하죠. 저 돈 열심히 벌라고 독려해주고 아파트 사야 하니 밤새 일하라고 커피 타주고 그러니 다 어머님 아들 덕이죠. 아드님 공이 매우 크죠. 그리고 어머니가 계속 지분 이야기를 하셔서 그런데 이도 당연히 이 집 지분 있죠. 저기 하얀 쓰레기통 보이시죠? 어머니 저 정도가 이 지분이에요. 저 쓰레기통 놓여지는 저 공간이 이 사람의 지분이라고요. 어머님 아드님 말씀처럼 이 집 사는데 이 돈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제 돈, 친정 아버지 돈, 그리고 은행 돈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그러니 우선 시동생을 데리고 살아라 뭐 이런 말이 나오기 앞서서 저희 집안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닐까요? 어머니 말씀처럼 지분을 따지자면요. 그리고 그렇게 지분을 따지고 싶으시면 저 쓰레기통 하나 가져가세요. 그게 딱 저희 지분이니까요. 남편 얼굴이 붉어져서는 제발 시어머니에게 그러지 말아 달라고 했고 자신의 과오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듣기 싫은 주식 이야기 말이죠. 그러자 시어머니 주식 잘못한 아들놈 때문에 쪽팔리다고 하셨고 그 길로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들 때문에 자기가 망신당했다고 하셨어요. 자기는 정말 아들 집이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그래서 시동생을 데리고 있으라고 한 거라고 하더군요. 그 말도 참 그렇긴 합니다. 만일 남편의 돈이 들어갔다면 전 꼼짝없이 시동생을 데리고 있어야 했던 것이었을까요? 의논도 없이 제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이런 게 바로 시댁 사람들의 생각이고 시댁 사람들의 특권일까요? 남편에 대해 좋게 좋게 이야기한 걸 시어머니는 진심으로 들으셨더군요. 남편의 돈이 대부분 들어갔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런 어이없는 시댁의 강짜를 한번 부려보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이걸 어쩔. 당신 아들 입에서 이 집은 자기 집이 아니라 아내의 집이라 했으니 무안하셨겠죠. 이후 시어머니 저희 집에 오시긴 하는데 그 전처럼 자주 오시진 않습니다. 그리고 시동생 더 이상 부르지 않아요.
시어머니 제 눈치 보면서 그러시더군요. 솔직히 욕심이 났었다고요. 좋은 집에 사는 거 보니 둘째 아들도 좋은 집에 좀 살게 해주고 싶었다고. 다른 뜻은 없었으니 오해 말고 남편과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급작스럽게 꼬리 내리는 시어머니 보면서 황당하기도 하고 좀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그냥 연세 드신 분이 깊게 생각하지 않고 판단을 내린 건데 너무 쏘아 붙였나 싶기도 하고 그래도 저는 시어머니에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조곤조곤 시어머니 말에 반박했을 뿐이에요. 되바라진 며느리라고 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